제가 볼 때 이 녹취록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단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다스의 원래 종잣돈이 도곡동 땅 1000평에서 나온 거거든요. 도곡 땅은 사실은 이상훈과 처남인 김재정 씨의 공동 명의로 돼 있었고, 이게 지금 증명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다스에서 이시영이 본격적으로 주인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동형이 추락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 과정에서 이제 비애감을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럴 수 있는 거냐? 우리 아버지도 희생했는데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적어도 도곡동 땅, 다스의 종잣돈이었던 도곡동 땅 1000평, 이거에 이상훈과 김재정이 사장이 아니라면 이상훈과 김재정이 어떻게 이 도곡동 땅을 매입하게 돼 있는지, 그다음에 이 매입 자금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밝히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검찰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시기만 저는 저울질하고 있고 확인만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이 녹취록이, 그래서 제가 충격이라고 얘기했던 말은 이 녹취록 자체가 이상은이 회장이 아니라는 거를, 주인이 아니라는 거, 다스의 주인이 아닌가를 증명하는 것이고, 그러면 역으로 추적해서 도곡동 땅이 이상은 거였는데 그럼 이걸 종잣돈으로 다스를 만들었는데 왜 이동형이 길을 못 피는 거냐? 아버지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있었다면 여기 이상은의 출처만 밝히면 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간단합니다. 다스 지분이래요. 이상은이 지금 현재 47.26%고요. 그렇죠. 50% 이상은 주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김재정한테 상속받은 권영미가 있을 것이고요. 등등 해서 지금 실제로 가장 대주주가 이상은인데 이렇게 정황들을 보면 확실해. 우리가 생각했던 그대로야. 근데 문제는요, 이게 법적으로 증거가 되진 않죠. 녹취에 있어서의 불법성도 있을 수 있잖아요. 녹취에 있어서의 불법성은 뭐 이거는 재판정에서 판사가 가려주는 거지만 검찰은 당연히 수사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들이밀었을 거예요. 또는 소수로 활용할 수 있고. 소수라고 뭔 말인지 했네. 소스. 발음 안 돼? 이동형이 그 검찰에 출석하면서 한 얘기가 있죠. 우리 아버지 거에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검사가 바보가 아닌데 그것도 들었을 거예요. 뉴스로 봤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두 개 놓고 어떤 게 맞아?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아니, 아버지 거 맞아요라고 했으면 제가 신뢰를 하겠는데,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거든요. 네. 생각한다. 아버지 거라고 하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아버지 거라고 하면 되는 건데, 이거 여기서부터 거짓말이 되는 거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김재정 씨 아내가 지금 23.60%를 갖고 있는데, 이거 돈 어디서 났냐 물어보면 돼요. 이미 게임 끝났어요. 제가 볼 땐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어떻게 김재정 씨 아내가 23.6%를 가질 수 있게 됐는지 출처만 밝히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김재정이 그걸 어떻게 갖게 됐는지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런 얘기인 것이고, 나머지 뭐 청계재단하고 김창대의 동창이 가졌는데, 이 녀석도 너 4.20% 어떻게 가질 수 있냐? 이거 물어보면 이게 굉장히 간단해요. 자금 조찰하는 게. 그래서 이미 제가 볼 때는 검찰에 모두 다 확보됐다. 저는 이명박의 구속에 시간 조율만 남았다. 그리고 그 모양새만 갖추는 데만 이제 됐다. 이런 겁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좀 더 그림을 크게 보고 있는데요. 검찰이 거기까지 저처럼 이렇게 음모론을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다스 대부기공이 만들어진 당시에 현대그룹에서는 계열사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가의 누군가가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사장이나 실소유주로 되어 있는 회사로 만들어서 하청업체를 만들어서 시트를 생산하게 하려고 준비를 한 겁니다. 사실은 현대그룹 차원에서. 그런데 이 중간에 있었던 일이 전혀 안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관계자가 이명박이라고 의심되는 사람 빼고는 다 죽었어요. 이미 세상에 없어요. 현대그룹에서 그 회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죽어서 사라지고 사람들이 증언할 사람이 없어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현대그룹 차원에서 진행하던 것이 이게 갑자기 대부기공이 현대그룹 거가 아닌 전혀 다른 별개의 단독 회사로 설립이 돼요. 빼앗았다. 오, 그러니까 이제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니면은 이제 명의를 빌려줬다든지 명의를 빌려줬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더 커요, 사실은. 그래서 만들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게 이 다스라는 회사는요. 2017년도에 세계에 700만 대 이상을 팝니다. 전 세계의 차를. 그런데 여기서 승용차 비중을,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판매한 차 중에 최소로 승용차를 한 반 정도만 잡았다고 봐도 다스는 이제 승용차 시트를 제조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한 3,400만 대 여치를 납품을 했다는 얘기예요. 다스가. 엄청난 회사거든요. 사실상 대기업이지. 예, 주진우 기자의 말에 의하면 현대기아차의 승용차 부분 시트
납품량의 90%를 책임진다고 그래요. 독점이네 거의. 뭐. 독점이에요, 거의. 이것도 전 조사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큰 고리로 봤을 때 대북이공이 만들어진 단계, 그리고 그 현대기아차가 왜 이렇게 일감을 몰아주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하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었죠. 고환율 정책. 그래서 우리나라 수입업체들은 거의 다 망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환율 때문에. 그런데 이때 가장 큰 특혜를 본 게 삼성과 현대그룹입니다. 그러면서 수출이 막 날개를 달고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매출이 늘어나면서 덩달아서 다스도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해외에 이제 미국이 직접 투자를 하거든요. 공장들을 지면서 다스도 중국, 미국, 유럽 이렇게 다스가 똑같이 공장들을 짓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90%를 납품을 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검찰이 좀 더 이걸 더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법인, 체코 법인, 브라질 법인, 미국 법인, 터키 법인, 인도 법인. 거기가 현대자동차 어마어마하죠. 제조 공장이 있는 그렇죠. 곳이에요. SM도 지금 다스가 협력사도 인수했고, 그다음에 DMI도 2017년에 인수했죠. 그러니까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초창기에, 새날 초창기에 할 때 우리가 MB 털 때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MB가 마지막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대기업이다. 그 완성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지금. 그러니까 통치자 대통령의 마지막 꿈은 재벌이다. 아. 근데 이젠 다 온 것 같기는 해요. MB를 부를 일만 남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다스 관계사를 지금 2주일 사이에 2번 털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다스도 다시 한번 털었고, 방송은 오늘이요. 다음에 납품업체 금강 등의 사무실을 털었고, 다스 강모 사장의 자택을 또 털었고, 그 다음에 천암댁 아까 말했던 김재정의 부인 권영미의 자택도 털었고요. 그렇죠. 이 정도 털었으면은 더 이상 털 게 뭐가 남았지? 다 털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스와 관련해서는 다 털었죠. 어. 네, 다른 거는 이제 다른 범죄들은 아직 많이 남았고요. 특활비 같은 것도 아직 멀었죠. 근데 어쨌든 다스와 관련해서는 이미 검찰이 게임 끝. 왜 그러냐면 재판부가 압수수색 영장을 내줄 때 근거 없이 안 내주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이게 정쟁화하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을 거란 말이에요, 검사들이. 그렇다고 치면 이제는 팩트 중심으로 다 체크가 됐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 또는 증거를 입수하는 과정만 남았다. 그래서 지금 좀 빠르게 판단한 사람들은 다음 주가 디데이 아니냐라고까지 예. 예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시 뭐 정리를 한다면요. 다스의 관계사를 터느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금강 같은 경우도요. 김재정의 부인이 현재 금강의 최대 주주예요.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하청업체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얘들이 이런 방식이잖아. 다른 사람 차명이나 이런 걸 끌어다가 하청을 주는 것마저도 다 지들이 다 해먹어버리는 상태. 그러니까 사실은 관계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계열사인. 이런 상태인 경우잖아요. 그래서 금강이 MB 비자금의 저수지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바로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외부에서 돈을 그런 식으로 자금 세탁해가지고 다시 뭐 다스로 보내주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MB를 소환하기 위해서 모든 그림에 필요한 모든 걸 다 맞춰놓고 이제는 검찰은 이제 팀이 다르잖아요. 다스 수사하는 팀하고 지금 특활비 수사하는 팀하고 다른데 두 팀이 조율하는 일만 남았다고 봐요. 근데 올림픽이라는 변수 때문에 조율하는 것밖에 안 남았다. 그 사이에 막 부르긴 좀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관련돼 있을 만한 곳, 티끌이라도 나올 만한 곳은 다 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스라는 회사가 얼마만큼 무시무시하게 확장을 했던 회사냐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 같아요. 많이. 작년 우리 2017년도에 다스 계열사 중에 그 시트 프레임을 제조하는 디모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게 다스에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하던 회사거든요. 이 회사를 100만 원에 인수를 해요. 이런 식으로 아마 금강도 그냥 가만히 이 상태로 그냥 지나갔었으면 올해나 내년쯤 되면 뭐 한 1,000만 원 정도에 인수하고 이렇게 그냥 완전 계열사 해버리는 이런 프레임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차명으로 다 자기 건데 아예 그거를 이제 이시형 중심 체제로 해가지고 그렇죠, 예. 진짜 계열사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대기업으로 만들려고 한 거죠. 사실은 이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제가 언젠가 우리 방송에서 포항 갔다 왔다가 경주 시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경주에서 굉장히 경주 시민들이 MB 형제들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경주의 모든 돈을 MB 형제가 다 빨고 있다라는 소문이 입으로 전해져서 굉장히 불신이 지금 크거든요. 그래서 경찰도 탄력을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부당 거래, 내부 거래로 또 중복 출자를 통해서 회사를 벌려서 대기업으로 만드는 과정이 지금 이제 스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강도 지금 압수수색했고 IM도 지금 압수수색했고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혹이 있는 데는 국내는 거의 다 대부분이 압수를 했다. 다스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제 검찰은 전부 다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로드맵이 다 끝났다.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끝나서 언제 시기가 이제 되는 거냐만 남았다. 그런 측면인데 이제 이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다스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많은 다른 비리들은 이제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렇죠. 예. 네. 특히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이상득의 아들이 있어요. 이지형이라고. 있지. 네. 근데 이 사람이 싱가포르로 이민을 갔고 전체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싱가포르 국적까지 취득한 거는 정말 구린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여러 가지 비리 중에서 우리가 왜 맥쿼리 같은 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검은머리 외국인.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에서 투자가 들어온 게 아니라 사실상 이명박의 돈이 들어간 회사인데 외국계 회사인 것처럼 들어와서 한국의 웬만한 그 기반 사업들 있잖아요. 고속도로 SOC 사업 이런 것들을 해먹었던 게 바로 음. 그 중심에 이지영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는 아직 수사도 들어가지도 않았죠. 맞아요. 네. 아 정말 이거 그 검은 거대한 흑막이 가려져 있는. 제가 볼 때는 아. 이제 빙산의 일각이 뚫리기 시작했죠.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구속되면 구속 상태에서는 MB를 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가 편해요. 하나하나 네. 이제 잡아가는 거죠. 그리고 수계가 구속이 되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불어요. 그럼요. 네, 네. 관계자가. 그러니까 붑니다. 구속과 네. 비구속은 엄청 차이가 엄청 난다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네. 많고 이미 구속되기 전이고 소환되기 전인데 이미 불기 시작했고요.